저 이제 다른 얘기 좀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전 수석 수사를 담당했던 김수남 검찰총장이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못 지킨 채운셈인데 자, 그 다음에 또 화제가 된 인물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철성 경찰청장인데요. 지난해 취임 직후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청장인데 자, 그런데요. 사의 표명했냐라고 거치 표명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아직 사퇴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네. 말은 과거에 지금 박소연 앵커 얘기대로 세술은 세부대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세부대 들어왔는데 술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니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보면 제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다 읽어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세수를 세부대에 넣는단 말은 네.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됐으니까 사임하고 새로운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나 또 어떤 정책들을 잘 받들어서 할 수 있는 분이 가는 게 맞죠. 그런데 네. 끝까지 지금 안 나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촛불 집회 처음 생길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 청와대 옆으로 못 가도록 그거 금지했다가 법원에 생정명령 받아가지고 다시 풀어주고 그래서 결국 병밑 앞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현 정부와 같이 동거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뭐 억지로 강제로 물러나게 할 수는 없겠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례적으로 보면 예전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권력기관들의 그 장들은 예, 임기가 남아있어도 대체적으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이 남아있을 때 결국 대통령 또는 청와대와 권력기관자의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국민들한테 불안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새 정부가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위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의를 표명한 건데 본인은 결국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지 좋은 반응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8월까지 임기가 원래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 절반도 아직 안 됐는데 라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이유를 들기도 했어요. 수사권 독립, 이게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경호 국 친설 같은 그런 문제가 산적해 있다. 또 경찰청장 임기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내가 사의를 표명한 거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저런 문제 산정한 것은 꼭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걸 다 해결할 뭐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누가 와든지 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산적해 있는 거고요. 근데 임기에 관해서는 사실 논란이 좀 있어요. 김순환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네. 이제는 이제 검찰총장 임기가 제대로 안 지켜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논란이 계속 있어 왔어요. 네. 근데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논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국민이 좀 판단할 문제고 지금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표를 내야죠 일단 내고 내가 할 일이 더 많으니까 나는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명권자의 판단을 기다려야 그렇죠. 된다. 임명권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저는 순리에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이제까지 정권이 바뀔 때 저런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특히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는 내가 임기 뭐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내가 이걸 정해진 임기를 하겠다 했는데 대부분이 임기 채우지 못하고 정권 초기에 다 그만뒀거든요. 네. 본인은 굉장히 욕심이 있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철성 경찰청장. 자,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최순실 씨와 연관이 있다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특검 도움이라고 얘기했던 장시호 씨가 한 얘기인데요. 장시호 씨가 2016년 7월 최순실의 에르메스 가방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프로필을 봤다. 거기 포스트잇에 경찰청장 추천 OK라고 이모글씨로 써 있었다라고 하면서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김 전 의원도 이제 뭐 정치나 또 이제 검찰에 계셨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이제 일부 고위공직자를 임기제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만큼 이제 정권의 변화 내지는 정치적인 영향에서 좀 독립돼서 그 기관의 그 지휘를 해봐라 이런 네. 취지에서 임기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검찰총장도 사실은 2년 임기입니다만 그 2년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보다
못 채우고 중간에 물러난 검찰총장이 훨씬 더 많아요. 예, 사실 기억에 그렇습니다. 임기를 채운 사람이 정말 몇 명 되질 않습니다. 지금 경찰청장도 그 이후에 2년 임기제로 바뀌었습니다만 꼽힐 만큼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임기제라는 것이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2003년에 죄송합니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집권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 임기가 남아있는 많은 공공기관장들이 임기까지 자기 버티겠다 이런 사람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꾸로 이제는 여야가 바뀌었습니다만 경찰청장의 임기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저기서 또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연계되면 네. 더 힘들어지는 거 더 아닌가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한번 임명되면 문제가 있어도 그냥 임기까지 다 채워야 되느냐? 또 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정말 최순실의 추천으로 경찰청장까지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이게 사실관계에서도 조금 오해가 있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견해 속에 이른바 5대 권력기관장이라고 해요. 뭐 이게 격이 맞아서가 아니라 정말 힘 있는 기관이라고 저희가 뽑아놓은 5대 권력기관장이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먼저 감사원장 황찬현 감사원장의 경우는 임기 4년인데 아직 뭐 이제 뚜렷하게 그 거취 얘기가 없고 이병헌 국정원장은 임기가 없지만 이미 국정원장 내정자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임한수 국세청장도 임기가 없지만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순환 검찰총장은 사표 냈고 자, 경찰청장 잔류 의사 밝히고 있다. 자, 이런 5대 권력기관장 얘기인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형식 논리로 사임을 했냐 안 했냐라고 보다 내용적 측면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뭐냐면 실제 청와대가 이 권력기관들을 사유한 게 그래서 국정농단의 그 배후 세력이 되거나 뒷배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사유화를 금지하기 위해서 임기제라고 하는 것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만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임기제는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과 두 번째는 이 기구들을 청와대 소속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독립시킬 것인가. 예를 들면 감사원을 대통령 임명해서 국회 산하로 이관한다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견제감시기구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경찰에게 준다든가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더욱더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새로운 임명권자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저는 남은 이 권력기관의 장들이 사의를 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의를 반려함으로써 오히려 자기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자기의 사람을 만드는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오히려 형식적인 사의냐 아니냐의 논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독립과 견제 감시 기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진일보된 논의로 더 발전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네. 좋은 말씀이에요. 네. 네, 저도 뭐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임기제의 취지 자체는 그거예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안 그러면 임기제가 있는데 사실 뭐 중간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바뀌어버리면 결국 그 자체가 소신 있게 일을 못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니까 그 취지는 살리되 네.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니까 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보기 위해서 한번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사실 대통령이 임명권이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짧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바로잡자면 서양호 소장님께서는 좋은 건 다 노무현 정부터 시작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검찰총장 임기제는요. 네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조금 뭐 검사 출신이라 경찰청장 임기를 예, 착각하실 수도 예, 있고요. 네. 하여튼 이런 사실관계 말씀까지 주셨는데 논란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 네 분과의 말씀. 오늘 시간이 짧네요. 좀 더 길었으면 하는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뭐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바마 정부가 그 열린 백악관이라고 해서 10만 명 이상이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직접 실명으로 예를 들면 사람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와대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승민 후보 얘기도 사실 많이 돌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경제부총리를 맡아달라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유승민
의원 본인이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로 유승민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에게 경제부총리 내지는 노동부 장관의 입각 제의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성사되려면 이런 보도가 사전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네. 그런가요? 돌아가는 거로 봐서는 네. 이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입각 제의가 하고 이제 거기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서 딱 발표가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네. 사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일이 성사될 것보다는 무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김 전 의원 말씀 듣는 도중에 본인 얘기가 이제 화제가 돼서 유승민 의원, 유승민 전 후보 본인에게 물어보고 이런 그 인터뷰를 시도했어요. 그걸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전혀 없습니다. 제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저는 왜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뭐 언론에 그렇게 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제안이 안 온 걸 가지고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생각 없습니다. 자, 끝에는 이제 뭐 제안을 받은 적도 없지만 생각도 없다. 이게 사실 아까도 나왔지만 조간신문, 한겨레신문이 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경제부총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일단 박영선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여당이 됐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경제 정책과 유승민 의원이 지금 평소에 주장했던 경제 정책이 과연 이게 맞느냐부터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부총리면 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사실 거의 총괄하는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따로 놓을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민주당과 유승민 의원의 경제 정책이 과연 그 정도로 경제부총리를 맡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 일치하느냐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의문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제로 성사되려면 이렇게 앞서 보도가 나와갖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신불리라고 불렸던 바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에게도 이런 제안이 갔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노동부 장관 제안이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의당에서는 사실 아니다. 야당이자 공당의 대표가 합리적인 과정 없이 입각 명당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재미나는 건 말입니다. 네. 해당 당사자들은 펄쩍 뛰는데 국민들은 아주 발칙한 상상이다. 참신하다. 참신하다. 발칙하다는 뜻이 좋다. 참신하다 이런 뜻이죠. 아주 좋다 이런 뜻으로. 원래는 나쁜 뜻이에요. 발칙하지라는 말이. 네, 역설적인 표현인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참신하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그 여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야당은 여당에서 견제 감시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정부 여당이 실패하기를 기원하는 게 야당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쟁의 싸움만을 하지 말고 네. 경제나 민생, 안보 문제에서는 윈윈하는 모습.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연정까지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개인의 입각 참여를 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민생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해보자라는 게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렇게 운동장을 넓게 쓰려면 앞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그 룰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국정 비전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그리고 본인이 속한 정당에 대해서 양해도 구하는 절차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정당 연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협약이라던가 합의 이런 것까지 필요 없지만 아무튼 개인이 그런 요청을 받았으면 본인 소속한 정당에 협의는 가는 과정은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해당 당사자들은 펄쩍 뛰지만 국민들은 아주 즐겁게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얘기 결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야당, 이제 야당이요. 당이 분명히 여러분 바뀌어가지고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야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런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그리고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반응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야당 의원을 내각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야당 내부 분열을 노린 수준 낮은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규정합니다. 말로는 야당과 협력과 협조를 부탁하면서
벌써부터 이러한 수준 낮은 정치 공작이나 꿈꾸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협치와 연정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연정 협약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장관직 몇 자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연정 협약 없이 내각에 참여할 야당 의원들도 없을 것이며 그런 정치 공작에 넘어갈 의원들도 없을 것입니다. 네, 지금 보면 야당은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굉장히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네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네. 거예요. 당대 당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을 때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지금 야당에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분들을 입각을 시키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입각시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합리적 과정이라는 도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대 당이 그럼 우리가 함께 국정을 함께 동반자로서 가자라고 하는 일정 부분의 당대당의 논의가 있고 네. 그 상징적인 의미로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들을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외국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유럽의 나라들 보면 당대당끼리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연정의 협의라든지 아니면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그곳에 있는 의원들을 또는 당수들을 장관에 임명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고 DJP 연합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김종필 총리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 당대당의 협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당대당의 협의 이후에 필요한 사람들을 입각시키는 것이 자연스럽고 어떤 불만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김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근데 이제 일단 더불어민주당 제외한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내각에 참여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실 유승민 의원도 사실 TKG에서 뭐 배신자다 그런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책과 이념이 맞지 않는 데 가서 뭐 장관 한다랄지 내각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앞으로 어떤 이념과 정체성에서 또 이게 나중에 불나는 소리가 충분히 있고요. 아니 그래도 다들 협치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협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당에 소속된 사람을 한 명을 갖다가 장관에 임명한다고 한다면 그 전제는 그 당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찬성을 해줘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치를 한다는데 협치 자체가 어떤 좀 플렉시블한 거, 유연성 있는 거 그렇게 가야 하는데 사실 야당에서 어떤 누굴 데리고 온다는 건 쉽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연정을 전제로 한 협치에 대한 찬성을 하겠죠. 왜냐하면 연정이라는 것은 같이 정권을 꾸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죠. 연정을 전정으로 해서 협치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어떤 한 명을 빼내가서 내각에 참여시키는 것 자체는 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문제랄지 또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말씀 중에 이런 아이디어는요. 과거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정적들로 꾸려진 내각을 만들었습니다. 팀 오브 라이벌스라는 저게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전쟁 장관, 저게 말하는 남북 전쟁 장관은 자신을 가장 통렬히 비판하던 불쌍한 바보다. 링컨은 에드윈 스탠튼이라는 사람을 남북 전쟁 장관으로 썼었고 자기들과 경쟁을 했던 1, 2, 3위 쟁쟁했던 학식도 높고 이런 사람들을 국무장관, 재무장관, 저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법무장관을 시켜서 저 내각들을 이끌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됐다. 저기서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나온 얘기인데 링컨은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 이들은 능력자다. 나는 국민이 이들의 봉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할 권리가 없다. 자, 저런 데서 이제 온 건데 저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에도 잘 실천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링컨 대통령이 저런 모습 때문에 가장 지금도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뽑힙니다만 적어도 21세기 현대 정치에서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연정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맞지 않는 원래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연정이라는 개념은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어느 일당이 과반수를 점유 못했을 때 이제 연정을 꾸려서 이제 의원 내각제로서 이제 끌고 나가는 형태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협치는 지금 제1당인 민주당도 사실은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의석밖에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역할에 있어서 입법부가 협치로서 어떤 도와줘야 될 부분을 좀 이슈별로 정책별로 이렇게 연대해 나가는 의미에서 협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정당을 달리하면서 그 다른 정당 소속의 의원을 입각시켜서 행정부를 꾸미는 그런 의원 내각제에서의 연정은 조금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재직하던 기간하고 현대의 개념이 그렇죠. 개념 자체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죠. 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견해가 있고 이거는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었고 한 언론의 보도로 이제 화제가 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각제적 요소인 선거전 연대를 통해서 통합내각을 꾸린 적이 있죠. 네. 김대중, 김종필, 소위 말하는 DJP 연대가 DJP 연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선거 전 연정이든 선거 후 연정은 가능한데 그 연정이 어렵다라면 개별 입각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야당도 계속적으로 국정을 발목 잡고 국정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남을 비판자 입장이 있기보다는 한 국정의 운영에 참여를 통해서 집권 경험을 쌓아나가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오히려 현재 야당으로서의 기능들을 하면서도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개별 입각 정도는 소수를 허용하는 것도 국민들이 바라는 관점에서는 환영할 일이 아닌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야당하실 때 좀 협조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한테 얘기하시면 민주당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화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새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부의 틀을 떠나서 협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언론이 이런 식의 이 보도를 하면서 또 아까 우리 서 소장 얘기대로 그거 괜찮다, 발칙한 발상이다라는 견해는 나올 수 있는데 아직 무슨 정부가 공식 발표하거나 이런 흐름이 짐작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다른 얘기 좀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전 수석 수사를 담당했던 김순환 검찰총장이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못 지킨 채운 셈인데 자, 그 다음에 또 화제가 돼